바이든이 하면서 이게 너무 옹이시잖아요. 바이든 옹. 바이든 옹이 너무 그래서 우려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좀 젊은 그래도 한 번 더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트럼프가 둘이 대결을 다시 한다면 트럼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문제는? 저도 트럼프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니, 트럼프, 그러니까 좀, 이거는 바이든이, 제가 뭐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는 다 예. 아니죠. 그냥, 그래, 너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지. 바이든이 너무 어, 4년 동안 못했다? 어, 이제 이런 평가들도 많고. 어. 그러니까 트럼프를 겪고 나서, 너무 좀 극단적이다. 바이든을 선택했는데, 바이든이 너무 못하니까 그에 대한 실망감? 그렇죠. 표현할 수 오히려, 있죠. 그거에 그렇죠. 대한 반발 심리. 이제, 음. 그래서 이럴 바에는 뭐, 쉽게 말해서 더 화끈하게 하는 뭐 트럼프가 더 낫지 않을까. Are we going 진짜 crazy 국익을 or 위해서 what? Is 하는 this 트럼프가 country 낫지 going 않을까. crazy? 뭐 이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여론조사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가 이제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 앞서는 걸로 나오니까 좀 그대로 무난하게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을까 다시 음. 이런 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예상을 그렇죠. 해봅니다. 트럼프 네. 되면 또 이 국제 뉴스는 또 볼거리가 많게 되겠죠. 그죠? 그쵸. 뭐 벌써 뭐 중국이 관세를 얼마나 물리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 좀 그,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재미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 그 외교 정세에 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웃을 수만은 또 없고 어때요? 그럼 없습니다. 포벨의 의견은 생각 어떤가요? 음, 뭐 재미로 예측해 보자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죠. 솔직히 재미죠. 예. 재미로 하기엔 좀 무거워요. 결과에 그, 따라서 음. 한국민 국제관계에 가해지는 파급력이 너무 어마무시하니까요. 그렇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솔직히 좀 뭐 확실히 딱 누가 되겠다라고 지금 단정 지어지는 건 없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그래도 뭐 1%라도 좀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거는 좀 트럼프 쪽으로 우려가 돼요. 예, 예측이 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될까 봐 우려가 됩니다. 그거는 예측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예. 그렇죠. 예전 예전 같으면 트럼프가 또 될 리는 없다고 단언했을 텐데, 음.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계가 참 많은 변화를 겪었죠. 여러 어떤 선진국들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의 민낯도 목격하고, 음. 여러 어떤 극단과 혐오의 그런 끝자락까지 마주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뭐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러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상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예. 네.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세상이고, 음. 현재 국제 정세가 이렇게 뭐 좀 주의 지도자들을 보면 좀 굉장히 또 문제 많은 형님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한 명의 또 골칫거리가 추가되는 것을 좀 저는 좀 굉장히 우려가 되긴 하는데, 둘 중 누가 되든 세상을 덜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좋은 얘기 하셨네요. 제가 앞으로 할 이야기에 좀 이어지거든요, 사실. 아, 투표란 우리가 하는 투표에 대해서 투표가 갖는 성격, 어떤 의미, 목적 이런 거에 다 부합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렇게 뭐 우리가 예측해 보니까 뭐 마치 우리가 뭐 굉장히 전문가가 된 것 같은 기분 아무 저런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저희는 순수히 재미로 예측해 봤을 거고요. 앞으로 좀 지켜보면 결과는 나오겠죠. 네. 그리고 절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절대 그냥 생각해 본 것뿐인 거고요. 투표 열기가 나와서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아는 두 분은 투표를 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표는 할 텐데, 투표가 우리나라는 공휴일이잖아요. 이 그렇죠. 공휴일을 조금 재밌는 질문이긴 해요. 투표를 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투표를 가장 완벽히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 네, 코벨 먼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개인적으로 저는 오래전부터 그 사전 투표를 이용해 왔습니다. 예, 예, 전 예. 아주 좋군요. 그렇죠. 투표 날은 그 몇 안 되는 임시 공휴일이죠. 그렇죠. 물론 그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가 그만큼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니까 휴일로 정한 거겠죠. 하지만 그 사회인 입장에서 그 소중한 휴일을 날리기는 또 아깝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렵더라도 시간을 내서 꼭 사전 투표를 하고, 당일에는
노는 그런 거를 계속 한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현명하네요. 저 현명하다고 네. 생각해요. 네. 그래서 당일에는 뭐 집에서 쉬거나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리고 저는 뭐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니까 음. 영화를 낮에 가서 보는 거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 음.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면은 근교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뭐 연차를 하루 정도만 내도 충분히 뭐 연박으로 1박 2일 정도로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전 투표를 꼭 이용하시고 마음 편히 그 권리를 시민으로서의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고 마음 편히 그 투표일을 즐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사전투표제를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문제 어때요? 어떻게 아, 보내고 좀 완벽히 보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일단 사전투표를 하고요. 예. 그렇군요. 네, 저만 한 하지만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저는 이제 근데 외국에 있으니까 또 그런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코벨링과 달리 이제 사전 투표를 해야 되죠. 하는 이유가 이제 저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두 분은 또 아시겠지만 선거 당일날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아, 그렇겠네요. 그런 네네. 그렇겠네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일을 아, 그래서, 꼭 해야 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당일 놀고 싶어요. 그렇죠. 예,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한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놀고 싶은데, 예, 그렇죠. 좀 최근 몇 번의 선거 동안은 저는 당일날 항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아, 거의 뭐 예, 비상이겠네요. 예. 네, 이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결국에는. 그게, 뭐 이런 질문 항상 나오죠. 나는 뭐 국민이 아닌가? 나는 왜 못 쉬는 거지? 뭐 이런 거. 노동자의 날도 일하시는 분들은 나는 노동자가 아닌가? 이런 질문이 나온 아, 것처럼 그쵸. 예. 안타깝네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이상적인 투표율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별로 없었겠네요. 그쵸. 근데 예전에 투표일날 그냥 일을 안 하는 때에는, 그냥 여느 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데 편하게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음, 아니면 이제 보통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4월 달이면 날씨가 좋기 때문에, 예, 뭐, 봄꽃 구경을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총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완벽했었는데, 네, 이제는, 완벽했었는데 예, 과거형이네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좀 벚꽃 하고 꽃놀이 가기 좋은 때인 것 같기도 해요. 날씨만 좋다면 미세먼지 네, 없고. 총선이 그래서 좋죠. 예. 네, 4월 10일이니까. 저도 쉬는 날이기에 아마 그게 글쎄요. 저는 쉬는 날이면 일단 당연히 전날 한 잔 땡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있는 나라면 술을 한 잔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과음까지는 왜냐면 너무 많이 먹으면 다음날 투표를 못 하니까 사전 투표는 저는 생각도 못 했고요. 그래서 한 잔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하지만 다음날 투표할 정도의 체력은 남겨놓고 일단 이상적이라면 일단 푹 자야겠죠. 일단 휴일이니까 그죠? 푹 자고 나서 시간 남으면 영화 한 편 보고 뭐 해장국, 순댓국 하나 먹고 그리고 산책하면서 가볍게 산책하면서 집에 온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좀 살짝 축제를 즐기듯이 이 개표 방송을 다 같이 한번 보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설날에 그러면서 아니면은 그냥 오후에 가볍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카페에서 이렇게 담소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투표를 마치고 난 다음 그리고 개표 방송을 보면서 갑자기 술이 땡길 수도 있을 거고 좋은 쪽으로 또 나쁜 쪽으로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게 좀 휴일을 보내는 공휴일 투표 날을 보내는 좀 좋은 방법 그런 방법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두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좀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 질문이 조금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투표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투표를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자유이고 권리일까요? 투표를 안 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떨지 제가 한번 일단 제가 투표를 안 하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 예. 주변에 투표하지 않는 어떤 여자분의 심리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음. 심리가 어떤지 한번 제가 공유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일단 후보들이 다 별론 거예요. 그렇죠. 보통 다 요새 많이 다 별로죠. 그러니까 투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후보도 뽑고 싶지가 않은 거죠. 따라서 나는 그 누구도 뽑지 않겠다. 내가 잘못을 할까 봐. 잘못된 후보를 뽑을까 봐.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아, 들어가 있는 거죠.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죠. 저 다 똑같은 놈들인데, 어? 음, 왜 내 손을 더럽히면 가서 저런 놈들을 뽑느냐. 그리고 훗날 그 후보자가 당선인이 돼서 이제 부정을 저지르고 뭐 뻔하게 똑같이 이게 잘못된 정치를 했었을 때 나는 욕할 수 있다. 나는 쟤 안 뽑았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기네 나름의 이런 발언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에 크게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왜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데 그런 논리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투표를 안 하시는 분의 심리가 이런 게 좀 반영이 되어 있다. 예, 그런 걸 좀 알게 됐고요. 저는 그리고 좀 반대를 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은 두 분의 의견을 듣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어때요? 투표를 안 하는 것도 자유고 권리일까요? 전 권리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음, 자유죠. 네, 투표 안 할 수 있는, 안 할 자유가 있다. 어떤 행동의 그것, 자유라는 거죠. 행동의 근데 자유, 그렇죠. 예, 행동의 자유죠. 뭐, 어, 근데 그 행동의 그 자유에 따라서 뭐 그 대가는 책임은 이제 본인이 지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예를 들면, 예, 책임이 있는 거죠. 안 한 예, 거에만큼도. 그렇죠. A와 B라는, 음, 뭐, A와 B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보통 두 명이니까요. 뭐. 근데 A도 싫어. B도 싫어. 그렇죠. 그래서 난 투표 안 할래.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뭐, A보다는 그래도 B가 더 낫다. 뭐, 좀 그나마 차악이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차악을 뽑는 거다, 투표는. 예, 예. 근데 그렇죠. 예. 저는 차악이라도 뽑아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아, 그거를, 이 방금 이 주제, 이 투표하지 않는 것도 자유지만 권리는 아니고 반대한다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나마 나은 차악이 B라고 치면은, 만약에 자신 투표를 안 해서, 근데 A가 됐습니다. 당선이.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A라는 정치인이 당선됐을 때, 뭐 국회의원이든, 뭐 대통령이든, 근데 뭐 거기서 받는 이제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음, 후폭풍은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야죠. 예. 근데 최악의 그거 결과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최악의 예, 결과를 예. 맞을 수 있으니까, 그죠? 최악보다 최악을 본인이 결국엔 선택을 한 거잖아요. 어떤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렇죠. 이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건데 저는 예전부터 생각을 한 건데, 뭐, 정치 혐오나, 뭐,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난 정치인이 싫어, 뭐, 정치 혐오를 막 드러내는 게, 자신의 정치 무관심을 감추기 위한 음, 어떠한 좀 방어기죠. 제스처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나는 정치 무관심하다는 거 하면은, 뭐, 요즘엔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건 정치에 관심을 너무한 거 가져야지, 아니냐고, 뭐, 이런 시발. 식으로 하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치 혐오나 정치인은 다 똑같아 이런 정치인들 싫어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되든 뭐 바뀌지 않아 뭐 나름 자신이 어떤 정치에 나름 어떤 관점이 있는 것으로 포장을 한다 저는 예전에 그걸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뭐 이건 제 예전의 생각이고 지금도 근데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결과적으로 투표는 하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권리는 아니고 또 그 후과는 책임져야 된다. 음, 그러면 거기에서 뭐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음,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저도 뭐 비슷한 입장입니다. 뭐 동일한 입장이고, 제 얘기, 일단 저기 코벨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죠. 코벨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뭐, 비슷합니다. 네, 투표하지 않는 게 자유가 권리일까? 뭐, 그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게 모든 것을 강요하기 쉽지 않죠. 음, 투표가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인 건 맞죠. 네, 근데 굳이 투표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권리를 포기하고 뭐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뭐 강요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음, 하지만 뭐 이 말만은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발화가 언급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아까 뭐 문제의 말과 뭐 대동소이합니다. 뉘앙스는 같습니다. 주권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만큼 적어도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해 뭐 책임을 진다고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좀 까칠하게 얘기하자면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자신의 선택이니까요. 예. 음,
그거를 뭐 나는 걔들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누구든 욕할 수 있어라는 그런 발언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변명입니다. 그런 네, 비겁한 변명이죠. 네. 네. 그렇죠. 아, 그렇죠. 그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게 사람들에게 그 자유를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민주국가에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음. 그리고 아까 뭐 문책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라고 또 쿨병 걸린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 일이 신문 섹션처럼 정치, 경제, 문화, 사회로 칼같이 나눠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정치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만이 아니죠. 유권자의 선택으로 권력을 잡는 어떤 개인, 정당, 세력이 방금 말한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방면의 정책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정치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정치에 관심 없어라고 다 똑같은 놈들이야라고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민주사회에서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말은 좀 그런 분들은 안 하고 좀 아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좀, 정치를 완전히 빼놓을 쓰는 부분이 거의 없죠. 예. 왜냐하면 협의 안에서 행정이 또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정치적인 협의 안에서 뭐 좀 입법도 되고 표현이 좀 그렇죠. 과격했습니다. 좀 아, 과격했습니다만, 예. 아, 그 정치는 말씀드린 것, 아까 문책도 말했듯이 차악을 뽑는 과정이니까 네. 그나마 좀 덜 미운 놈으로 음, 그 거대 정당의 두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다른 뭐 군소 정당이든 무소속이든 그나마 자신이 그나마 차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꼭 투표를 하시길 바랬으면 좋겠고요. 네. 권리를 포기한 결과로 주어지는 불이익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소리 따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두 분 다 약간 좀 흥분조에 목소리가 나오게 되네요. 마지막에는 결국 투표 안 하는 그래서 저도 답변을 생각하면서 흥분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음, 글이 길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 할 자유까지 있나? 이게 자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투표일이 휴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휴무일로 지정한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투표권을 보장해 주려고 휴무일을 만든 건데 투표를 하지 그렇죠.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휴무일도 없을 수 있죠. 야, 투표를 안 하는데 왜 휴무일을 만들어? 그렇잖아요. 투표를 계속 저조하다 보면.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고 자유롭게 지낸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투표한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표율이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투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휴무일도 지정한 건데, 그래서 투표를 안 하면은 휴무일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투표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고, 두 분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일조하는 걸 수도 있다. 최악의 결과를 맞는데.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큰 상실표가 되는 거고, 그 표로 인해서 뭐,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저도 우려와 어떤 그런 말을 남기고 싶고요. 이 투표권의 무게라는 거가 얼마나 큰지 저는 좀 이렇게 좀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서 좀 하고 싶은데요. 이 투표권이 이게 참정권 투표권이 엄청난 권리인데 이게 실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얘기가 하고 싶은 건데요. 우리나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뭐 재벌 총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투표권은 한 표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반대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는 못하는, 뭐 이분들을 비하하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영향력 전혀 없으시는 분도 한 표입니다. 음, 뭐, 집이 없고 홈리스들, 뭐 이런 분들도 한 표예요. 똑같은 한 표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한 표고, 그렇지 않은, 평등선거죠. 예. 똑같은 한 표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인데 내가 너네보다 정치를 훨씬 더 잘 알고
경력도 많은데 내가 한 100표는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한 표, 똑같은 동일한 한 표입니다. 그리고서 만약에 이렇게 5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 재벌총수 대통령 한 표, 그리고 전혀 영향력 없는 우리나라에 관심도 없지만 막 그러는 사람 3표, 3명이 있어요. 그래서 5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 3명이 다수이다 보니까 이 3표가 이겨서 그 사람들이 투표한 3명이 후보가 당선이 돼서 뭐 갑자기 그 3명에게 보조금 10억씩 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인이 갖고 있는 한 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투표가 이 선거란 게 되게 먼 것 같지만 정치가 멀게 느껴지지만 결국은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게 가깝게는 나의 이익,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멀게는 이제 나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건데 왜 그것을 행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건 제가 준비한 질문은 아닌데 제가 추가로 잠깐 질문을 해보자면,